많은 영역에서 아날로그는 빠르게 디지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뭔지 물어보면 대답하기 쉽지 않지요. 이렇게 우리와 친숙하면서도 먼 디지털과 아날로그.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히 사진에 관련된 영상 매체를 통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사진은 1826년도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최초의 사진 지붕이라는 것으로 무려 8시간이나 카메라 셔터를 열어 찍었다고 합니다. 마치 파나 같은 느낌이 나죠? 이전까지는 사물의 빛을 강광시키면 잔상이 남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고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카메라는 여성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컸습니다. 88년이 돼서야 필름 교환이 가능하며 사람이 들고 다닐 정도의 소형 카메라가 등장합니다. 셔터만 누르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이 당시 코닥의 광고였다고 합니다. 최초의 실용적인 칼라 필름인 코다크롬이 1935년에 만들어집니다. 이 사진이 코다크롬으로 찍은 여성 사진인데 아직 색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았네요. 사진을 찍고 긴 현상 시간을 필요로 하던 불편함을 해결한 폴라로이드 사진기가 등장합니다. 그 후로 아날로그 사진기는 소형화되고 간편해지면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최초의 상용 디지털 이미지 센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필름 사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사진관에 맡긴 몇 시간 동안 사진관 뒤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빛에 노출된 필름은 그냥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약품들을 번갈아 필름에 적시는 과정을 반복해야 비로소 필름의 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약 20분간의 시간을 걸쳐 이 작업을 마치면 약품에 적셔진 필름을 약 2~3시간 건조를 시켜줍니다. 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실이라는 곳에서 필름의 상을 인화지, 즉 사진에 옮기는 최종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필름에서의 상을 인화지에 투영시킵니다. 빛의 양과 시간을 조절해서 적절한 밝기에 상을 인화지에 옮기는 과정입니다. 인화지에 상이 옮겨지면 다시 약품들에 넣어줘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해주면 드디어 한 장의 사진이 완성이 됩니다. 인화지에 필름상을 투영하는 과정에서 빛의 조절에 따라 같은 사진이라도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하는 욕구에서 디지털 사진은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사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군요. 이런 간편함 때문에 아날로그 사진은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사진의 역사를 알아볼까요? 1975년도에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가 만들어집니다. 이 카메라의 저장 장치는 카세트 테이프를 이용하고 화질은 1만 화소 정도였습니다. 80년대 컴퓨터가 등장하면서부터 디스크와 같은 저장 장치를 이용해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현시가 500만 원 정도로 비싸서 시중에 많은 사람이 보유하지는 못했습니다. 84년 사진 전송기가 도입되면서 단시간에 원거리 송신이 가능해졌습니다. 단점이던 디지털 카메라의 화질이 99년도부터 270만 화소 정도로 좋아지면서 아날로그 카메라를 쓰던 사람들이 디지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2004년을 기점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 판매량을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필름 판매량은 2000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해 40억 통의 필름이 판매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디지털 카메라 판매량은 800만 대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도 기준으로 보면 필름 판매량은 꾸준히 감소해 30억 통까지 줄어들었고 디지털 카메라 판매량은 급격히 증가해 7,800만 대까지 증가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필름 판매량이 10억 통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필름은 한 번 쓰고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반면 디지털 카메라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디지털 카메라 판매량은 이미 필름 판매량을 완전히 추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진작가가 패션 모델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금 촬영한 사진을 바로 모니터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보정까지 하고 있군요.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사진기를 사용하는 상업 현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한 스튜디오를 찾아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상업사진가 이후성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서나 뭐 스튜디오 전반적으로 디지털로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일단 사진을 찍으면 바로바로 볼 수 없다는 불편함도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사진을 필름으로 찍었을 때는 사진을 찍을 당시에 뭐 최대한 맞춰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컷을 찍기 위해 시간도 많이 걸렸고 비용도 무시를 못해서, 그리고 그거를 찍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촬영을 하려면 많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로 촬영해서 확인을 해보고 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수정해서 촬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촬영 후에도 예전 같은 경우에 필름으로 찍었을 경우에는 뭐 닷짐 버닝 뭐 이렇게 수작업으로 할 수 있긴 했지만 그 세부적인 디테일까지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디지털로 넘어와서 뭐 포토샵으로 손쉽게 보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디지털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전문 사진가들 중에서는 아직도 아날로그 카메라와 필름을 고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대로라면 필름은 장점이 없는데 왜 아직도 필름 사진을 찍으시는 걸까요? 그 의문의 해답을 위해 충무로에서 아날로그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는 불가능하고 그냥 용도가 다를 뿐이에요. 용도가. 저는 디지털은 싫어요. 예, 디지털은 저는 전혀 안 맞아요. 만약에 요즘에 왜 필름이 줄어들고 뭐 회사 문을 닫고 뭐 코닥도 뭐 부도 나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만약에 필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저 사진 안 할 겁니다. 예, 디지털은 전혀 재미없어요.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하는 순간 그 데이터의 양이 정해져요. 근데 이제 필름 같은 경우에는 현상이라는 그 프로세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보의 폭이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네거티브는 그 정보의 기본 단위인 그 은염 입자가 그 3차원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 유제의 덩어리 하나하나가 3차원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건 디지털에서 재현이 안 되죠. 아직은 아날로그의 장점이 잘 와닿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와 아날로그 카메라를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아트 카메라라는 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시장이 디지털 쪽이 처음 시작한 게 2000년도가 기준이래요. 그 당시만 해도 보통 일반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8대1 내지 9대1 정도로 필름이 아직까지는 그 시대에는 정말로 많이 판매가 됐을 때예요. 비율이 사실은 거꾸로 됐어요. 우리 매장 같은 경우 매출의 거의 80%가량은 디지털이에요. 필름에 대한 거는 깊이가 있어가지고 매니아층이 있어요. 디지털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필름을 접하게 되면은 디지털이 갖고 있지 못한 특성을 필름이 가지고 있어요. 필름 같은 경우는 심도가 상당히 깊어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맛이 틀려요.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현실적이냐, 그리고 얼마나 깊이가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느냐. 그게 필름에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형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찍고 이게 어떻게 나올 건가,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 디지털 같은 경우는 사실 찍고 나면은 그걸로 끝이잖아요. 리뷰에서 보고 좋다 나쁘다 평가해서 안 좋으면 바로 삭제를 해버리고. 아날로그 필름 같은 경우는 내가 좋건 싫건 무조건 그 과정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요. 시간이. 그리고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느낌도 생기는 거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필름은 쉽게 해서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맛이 있어요.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날로그의 감성, 그건 대체 뭐길래 더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동일한 조건에서 각각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찍은 사진입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 필름을 디지털과 동일한 해상도로 스캔하였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디지털은 사실 아날로그의 정밀한 복제품입니다. 실제 세상에서 보는 빛은 수많은 단계의 밝기, 즉 명암으로 구분되는데요. 디지털은 이것을 256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표현합니다. 256개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한개의 단계로 구분되는 아날로그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딱 그려놓고도 우리는 그래가 이거 금방 찾는 것도 그냥 못 찾아요. 에이, 별실수 다 하네. 그 표시를 해놓고 아주 틀려지냐 길때 그걸 보고 꼈단 말이야. 한 40년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야 당연하지. 중간 색깔이 없잖아. 중간 색깔이. 디칼. 그렇죠? 디칼을 흑백 찍어봤어요? 예, 찍어봤어요. 그때 어때 기분이? 필름 카메라 흑백하고 감이 어떠냐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똑같은 칼라든 사실은 더 심한 거예요. 그거보다 화려하게 나오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야. 필름값 표현이 그렇죠. 필름값 싸면 아마 디카 쓰는 사람 별로 없을걸?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즉석에서 볼 수가 없잖아. 찍어서. 나도 디카를 써요. 쓰는데 그건 뭐냐면 구도 잡을 때 이제 접사를 하니까 직접 찍어서 볼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 편리한 거지. 편한 거는 이제 또 실수할까봐 그 자리에서 찍어가면서 볼 수가 있잖아. 근데 필름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대공연 같은 거, 준공식 같은 거 하는 건 사실 중요한 행사잖아요. 근데 가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디칼 2개를 갖고 가서 그냥 그림으로 찍어줬지. 렌즈는 있는 거니까. 사실 아날로그 사진이라고 해서 현상 인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그 자리에서 찍고 바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진을 볼 수 있지만 LCD로 보는 사진과 인화된 사진을 보는 것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게 되는데, 그래서 폴라로이드사에서는 모바일 프린터 포고라는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어때요? 서로 조금씩 닮아가고 있지 않나요? 디지털 카메라는 디자인에서도 아날로그 카메라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림푸스에서 발매한 EP2라는 카메라인데요. 어떠신가요? 예전에 필름 시절에나 쓸 법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올림푸스사의 펜이라는 필름 카메라를 재해석한 모델인데요. 작고 간편하지만 전문가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요즘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만이 아닙니다. 후지필름에서 출시한 S5 프로라는 전문가용 디지털 카메라인데요. 후지에서 판매하던 슬라이드 필름, 벨비아, 프로비아, 아스티아 세 가지의 느낌을 재현한 필름 시뮬레이션 모드를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면 마치 예전에 그 필름을 끼우고 찍은 색감이 사진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네요. 이처럼 디지털은 아날로그가 가지는 감성도 닮아가고 있습니다. How long before I get in? Before it starts, before I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decide, or before I know. 하지만 소중한 순간을 담은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한 노력은 디지털 세상에서도 중요할 것입니다.